네, 전 시간에 만들었던 클래스에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딱 두 단어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serializable을 구현한다 라고 두 단어를 구현을 했고요. 이 두 단어가 더 있어야지만 serializable 구현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지만 오브젝트 타입으로 write를 하거나 read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프로덕트 클래스는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됐고, 자 이제 파일 메인으로 오겠습니다. 우선 write를 먼저 해볼게요. 자, write를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 try with resource 구문도 연습을 해볼게요. try with resource 구문 하기 위해서 뼈대를 먼저 만들죠. try, catch, 그 다음에 모든 exception을 다 잡아버리면 되죠. exception.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뼈대가 될 거예요. try, 괄호, 그 다음에 중간 try 블록이 되고요. catch, 모든 exception을 잡겠다.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write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 우선 우리는 파일에다가 write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아웃이라고만 할게요.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돼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자, 파일 이름이에요. 그죠? 여기다 파일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자, 파일, 우리는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을 하려고 해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할 거고요.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할 거죠. product.dat라고 할게요. 상품에 대한 정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데이터는 폴더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 파일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파일에다가 write 하는 기능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일에다 write 하겠다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줄여가지고 OOS라고 했죠.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OOS라고 할게요. 여기도. 앞 글자 하나씩 따서. O,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전부 다 임포트가 돼야 돼요. 자, 얘도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하고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하셔야 돼요. 자,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무슨 타입 넣으라고 되어 있죠? 문자를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뭘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웃풋 스트림은 우리가 만든 아웃풋 스트림은 무슨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주는 건 무엇을 넣어주는 거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가장 마지막 문장만 세미콜론을 생략하실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 문장만.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그 객체들은 다 생성을 한 거예요. 필요한 객체들은 다 생성을 한 거고요. 자, 이제 객체들을 만들어 볼게요. person. 죄송합니다.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생성자 호출하면 되겠죠. new product. id, 이름, 가격이 있는 걸로 할게요. id는 1번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까요? 프로젝터 이렇게 할까요? 프로젝터. 가격 10,000원. 너무 싼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프로덕트의 아이디가
이란 뜻이고요. 프로덕트의 이름은 프로젝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격은 10,000원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개의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있는 프로덕트라고 하는 객체를 파일에다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write를 써야 될까요? 파일 아웃풋이 가지고 있는 write를 써야 될까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write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오브젝트를 write를 해주면, 오브젝트를 write를 써주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그거를 자동으로 파일에다가 write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개의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두 개의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파일에다가 써주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고, 하나는 객체를 write 하겠다라고 하는 객체 출력 스트림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옮기면 객체 출력 스트림이라고 한 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객체로 써주는 거예요. 객체로 써주면 그 쓴 게 파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rite 메서드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write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write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름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바이트들의 배열을 write 하는 게 있고요. 인트 값을 write 하는 게 있고요. 뭐 여기 바이트 배열이 또 있죠. 불리언을 write 하는 게 있고요. 바이트 타입을 인트를 write 하는 게 있고요. 스트링을 write 하는 게 있고요. 또 인트를 리턴하는 write 캐릭터가 있고요. 스트링을 write 해주는 write character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write도 있고, write boolean도 있고, write byte도 있고, write bytes도 있고. 이름들이 다 달라요. 이름들이 다 다르죠. 자, 다 다른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든지 간에 전부 다 써줄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든지 쓸 수 있는 write 오브젝트를 원하는 거예요. write 오브젝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write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다가 프로덕트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형성이에요. 다형성이에요. 메서드를 만든 사람은 파라미터에는 무엇을 넘겨라? 오브젝트를 넘겨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브젝트를 넘길 수 있는 곳에는 오브젝트 객체도 넘길 수가 있지만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들은 다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형성의 장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하면 write가 끝날 거예요. 자, 이 과정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 거냐면 프로덕트 타입의 객체를 파일에 write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오브젝트만 write를 했지만 얘가 오브젝트까지만 딱 write를 끝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있죠. 생성할 때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파일에다가 라이트 해주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라이트만 끝내 놓으면 나머지 파일까지 라이트를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무엇을 반드시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성자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어떤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파일에 라이트하는 과정.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렬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serialize 동사로는, 명사로는 seri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끝났으면 성공을 했을 테니까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죠? 파일 생성 성공.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요거 한 문장만 더 넣을게요. 캐치 끝나기 전에. 자, 그리고 실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대요. 성공했으면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코드는 진짜 별거 없어요. 생성자 호출 하나, 두 번째 생성자 호출 하나, 그 다음에 프로덕트 생성자 호출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두 번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할 때 여기 프로덕트 객체를 넘겨주는 거. 정말 코드는 정말 단순하죠.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 코드들이에요. 자, 데이터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폴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새로 고침. product.dat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더블 클릭해보세요. 자, 요렇게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파일에는 이렇게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뭐 아이디가 뭔지, 이름이 뭔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뭐 대충 보면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보이기는 보여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깨진 글자들로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파일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파일에 쓰여졌고 이 직렬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었어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죠. 얘가 멤버가 몇 개가 있었죠? 아이디가 있었죠. 아이디는 무슨 타입? 우리가 인트 타입으로 선언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은 무슨 타입으로 만들었죠?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있었어요. 가격은 무슨 타입? 인트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자, 인트와 스트링과 인트를 파일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인트는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알아요. 인트는 몇 바이트가 필요하죠? 4바이트가 필요하죠. 그렇죠? 1이 저장되어 있든 뭐 10,000원이 저장되어 있든 인트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바이트는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에다가도 4바이트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인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하면서 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프라이스도. 근데 이름은 문자열은 그때그때 길이가 달라지죠. 문자열에 저장되어 있는 글자 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길이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을 쭉 이어 붙이는 거예요.
int, name, 그러니까 id, name, price 이 세 개를 쭉 이어붙여 주는 거예요. id만큼 필요한 거 4바이트. 그 다음에 이름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프라이스가 나오는 부분 4바이트. 대신에 처음 4바이트는 id를 의미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몇 바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바이트는 프라이스를 의미합니다. 라고 헤더 정보가 있으면 되겠죠. 파일에다가 write를 할 때 파일의 첫 번째 부분에다가 어디까지는 id, 어디까지는 이름, 어디까지는 price 딱 요렇게 헤더 정보를 write 한 다음에 나머지 4바이트, 뭐 여기는 뭐 10바이트가 될지 12바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2바이트, 그 다음에 4바이트를 연결해서 쭉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죠. 그래서 serialize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일렬로 쭉 줄 세워서 write를 한다라고 해서 serialize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렬, 여러분들 직렬, 병렬이라고 하는 단어 초등학교 때 그 회로 만들면서 이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이어서 붙여주는 거. 이게 직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serialize라고 한 용어가 거기서 나온 용어. 이렇게 하면 어떤 객체든지 간에 전부 다 write를 할 수가 있겠죠. int 타입이 있든 string 타입이 있든 모든 클래스들이 결국은 뭐 정수나 실수나 문자열과 같은 그런 어떤 기본 타입들을 가지고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컨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연락처도 마찬가지죠.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면 문자열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지 이름이 몇 글자에 따라서 이름을 저장하는 공간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고 전화번호가 몇 자리냐에 따라서 저장하는 공간의 길이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문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트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그런 정보들은 타입만 알면 int냐 스트링이냐 더블이냐 이런 타입만 알면 메모리를 차지하는 공간도 몇 바이트인지를 알 수가 있고 파일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1바이트 0번째부터 4바이트까지 4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8바이트부터 12바이트까지 이런 식으로 파일에다가 write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어떤 객체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쭉 연결해서 파일에 쓰는 과정. 그래서 얘네들이 쭉 한 줄로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얘네들 부르는 게 serialize고 그거에 대한 헤더 정보가 있는 거예요. 헤더 정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은 뭐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고 프로덕트는 뭐 id를 가지고 있고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헤더 정보인 거예요. 헤더 정보. 그런 헤더 정보들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프로젝터라고 하는 문자를 들어가 있네요. 그죠? 숫자 1과 그 다음에 숫자 만과 아이디에 해당하는 숫자 1,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숫자 만, 그 다음에 이름에 해당하는 프로젝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쭉 한 줄로 쭉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파일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serialize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이렇게 파일에 있는 녀석을 읽어오는 과정. 그림을 괜히 지워버렸네요. 네.
이렇게 파일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파일에 만들어져 있는데 파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 이름, 뭐 그다음에 프라이스, 이 내용이 파일에는 헤더 정보와 4바이트, 문자열, 또 4바이트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거를 시리얼라이즈. 반대로 여기 있는 헤더 정보를 보고서 어디서부터 4바이트, 그다음 거기서부터 뭐 문자열 몇 바이트, 그다음 마지막으로 4바이트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아이디로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거를 네임으로 가지고 오고 마지막에 있는 거를 프라이스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쭉 연결되어 있던 녀석들을 다 풀어헤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쭉 한 줄로 연결되어 있던 녀석들을 풀어헤치는 과정이어서 시리얼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를 풀어헤친다. 앞에 D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반대말을 만들 때 D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deserializ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세요? 제가 그 메인에서 serialize, deserialize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브젝트를 파일에 라이트 할 수 있는 형태로 쭉 일렬로 만들어주는 과정, 그게 serialize고 파일에는 일렬로 쭉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풀어 헤쳐서 뭘로 만들어준다? 자바의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deserialize. 그런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용어를.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이 용어들은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냥 쭉 한 줄로 만들어준다. 한 줄로 만들어준 거를 풀어 헤쳐서 객체로 만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를 썼어요. 그죠? 자, 이제는 그러면 저거를 읽어와 볼게요. 자, 읽는 동작은 별도의, 자, 여기까지는 파일에 라이트 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가 메인 끝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코드를 작성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란 거냐면 객체, 오브젝트를 파일에다가 라이트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읽기. 자, 이번엔 읽기예요. 읽기. 자,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읽어야 되겠죠. 네, read. 자, 그럼 read 오브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try, resource, exception.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뼈대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클립스가 일반적인 트라이 캐치 구문은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리소스 구문으로 만들어 주지를 않아서 그런 기능이 있었나?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파일, 아웃풋,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에러가 왜 발생 안 하지? 일단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하죠. 네.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그 try with resource 구문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try catch까지는 자동으로 잘 만들어주는데 try with resource 구문 요런 형태는 만들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뼈대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쪽. 자, 이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은 무엇을 하는 코드인가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파일에서부터 뭔가를 읽어드릴 때 필요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파일 이름을 정상적인 파일 이름을 넘겨주셔야죠. 실제로 파일에 하드디스크에 만들어져 있는 파일 이름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폴더고요. 이름은 프로덕트라고 위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DAT라고 확장자 붙였죠. 자,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오브젝트 인풋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고 할까요? 줄여가지고 그냥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OIS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것도 생성자로 호출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하면서. 자, 무엇을 넣어주면 될까요? 파라미터로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을 파라미터로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성한 인풋 스트림은 뭐밖에 없어요? 파일 인풋 스트림밖에 없단 말이에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 파일 인풋 스트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패턴이 많이 익숙해지셨죠? 되게 복잡해 보였던 그런 것들이 패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패턴처럼.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필요한 리소스들은 다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했고 이제 read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read는 어디서 하면 되냐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에서 read를 하시면 돼요. read. 자, read 메서드가 여기도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여기도 read 이렇게 되어 있는 오버로딩 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전부 다른 메서드들이 있어요. 근데 메서드 이름만 보면 얘는 아마도 바이트, 한 바이트를 읽어오는 것 같고요. 한 바이트를 읽어오는 것 같고 얘는 문자 하나, 캐릭터 하나를 읽어오는 것 같고요. 캐릭터 하나를 읽어오는 것 같고 얘는 더블, 실수 타입 하나를 읽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8바이트를 읽어온다는 얘기겠죠. 8바이트를 읽어서 그걸 더블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도 요거는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플롯 타입을 읽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읽을 수도 있네요. 인트를 읽을 수도 있고 롱 타입을 읽을 수도 있고 쇼 타입을 읽을 수도 있네요. 자,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read 오브젝트가 있죠. 이거는 리턴 타입이 뭐냐면 오브젝트를 리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브젝트를 리턴하겠다. 자, 그런 read 오브젝트를 쓰셔가지고요. 그 읽은 결과는 리턴하는 타입은 당연히 뭘까요? 리턴하는 타입은 당연히 오브젝트예요. 그죠? 그러면 변수 선언을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오브젝트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보죠. 무엇을 읽었는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무엇을 읽었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엇을 읽었어요? 파일에서 읽은 내용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객체를 읽은 거예요. 그 프로덕트라고 하는 객체는 아이디가 1번이고 이름은 프로젝터고 프라이스는 만인 거예요. 쉽죠? 쉽죠? 그러니까 파일에서 읽어야 되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하고요. 근데 파일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오브젝트가 적혀져 있으니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한 번 더 생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ad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읽어드리는 거는 오브젝트를 읽어드리는 거니까 read 오브젝트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원래 오브젝트를 프린트를 하면 오브젝트를 프린트했을 때는 원래 출력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무슨 패키지에 있는 무슨 클래스 그 다음에 골뱅이 어디 주소. 보통은 이렇게 출력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출력이 됐을까요? 여기서 실제로 읽은 오브젝트는 무엇을 읽은 거니까? 프로덕트를 읽었으니까. 여기서 이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if obj가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내용이 뭐였었죠? 검사하는 연산자 기억나세요? 어떤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냐 아니냐? 네. 인스턴스 오브 프로 프로덕트 타입이면 오브젝트가 프로덕트 타입이면 프린트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프로덕트 P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캐스팅. 이렇게. 데이터를 읽었으면 그 데이터가 그 객체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프로덕트 타입이 맞다 그러면 프로덕트로 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캐스팅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클래스가 그러니까 이 객체가 단순한 모델 객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해줄 수 있는 메서드라든가 빼기를 할 수 있는 메서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라면 오브젝트라고 남겨두게 되면 그 메서드를 못 쓰죠.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메서드. 그러니까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메서드. 내가 직접 만든 메서드들은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캐스팅을 해야만 돼요. 상속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메서드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만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상속받는 서브 타입의 클래스가 있어요. 얘가 뭐 A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고 B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여기를 부모 타입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에는 보이는 내용은 어디까지만 보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인다고 했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는 여기까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선언을 부모라고 해버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차일드 타입으로, 서브 타입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 타입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속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속과 다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형성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부모 타입으로 아규먼트 받을 수 있다는 거, 부모 타입으로 리턴 타입 받을 수 있다는 거. 부모 타입으로 리턴 타입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자식 타입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안전하게 변환을 하려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사용해서 변환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상속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런 일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잘 되세요? read랑 write 잘 되세요? 잘 돼요? serialize하고 deserialize 개념 아시겠죠? 직렬화, 객체를 쭉 펼쳐서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 deserialize, 쭉 펼쳐져 있는 녀석을 다시 풀어 헤쳐서 객체로 만들어준다. 그게 deserialize.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클래스가 요것만 선언하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멤버 변수 필드를 선언하고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getter setter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클래스가 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요. 요거 두 단어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요, 요거는 보기만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여기를 지워버렸어요. 프로덕트 클래스에서 implement serialize라고 하는 걸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죠? 에러가 없죠? 지워도 에러 없어요. 그죠? 에러 없고요. 메인도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컴파일 에러는 없으니까 실행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에러가 실제로는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냐면, 자, 어디일까요? 파일 메인 26번. 여기가 어디냐면 write 할 때. 그러니까 파일 아웃풋 스트림 오픈 정상적으로 실행됐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어요. 생성까지는 끝났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도 성공했고, 근데 그 객체를 write 하려고 할 때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난 이유가 뭐냐면 여기 not serializable exception. serialize 할 수 없는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가 write 한 거 누구예요? P1이죠. 그러니까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serializable이 가능하지 않은 클래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밑에도 있네요. 프로덕트 클래스는 serializable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무엇을 빠뜨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로덕트 클래스에서 implement serializable을 빠뜨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두 단어만 더 넣어주면 implement serializable 이렇게 두 단어만 더 넣어주시면 아까 메인에서 그 에러가 사라져요. 되셨죠? 그러니까 메인에서의 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선언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졸리신가요? 죄송합니다.